이거 아주 신나는구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밥 먹는다고 좀 지각을 했기 때문에 대기 시간 없이 그냥 예 바로 했고요. 반갑습니다. 밥 먹고 왔고요. 음 배가 부르나? 부른 건가? 아니 포만감도 얘들아 포만감도 그게 있잖아. 정도가 있잖아. 어 근데 저는 완전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우와 와 이거 못 일어나겠다.' 그런 그때까지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음 그냥 딱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느냐. 어 그냥 뭐 '잘 먹었다.' 그 정도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먹고 왔고요. 가운데 뭐야. 어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더라. 갈비뼈 로딩하는 거 없앴습니다. 어. 음. 그래서 저는 뷔페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뷔페 같은 데 가면은 한 3 접시 먹으면 안 들어가. 아니 넣으면 넣을 수는 있어. 넣으면 넣을 수는 있는데 뭔가 뷔페 가면 돈 아까워. 음. 나름 되게 그래도 뷔페 같은 데를 가면 많이 먹는답시고 좀 체계적으로 먹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먹는단 말이야. 어. 역시 계획의 ISTJ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뷔페를 가면 어떻게 먹느냐. 처음에 일단 샐러드 같은 걸 먹어요. 샐러드 같은 걸 먹고 그다음에 비싼 거 있잖아. 단백질류. 뭐 해산물이나 육류나 그런 걸 먹어. 근데 육류를 먹고 해산물을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거든요. 어. 반대인가? 해산물을 먹고 육류를 먹으면 맛대가리가 없어. 그 해산물 특유의 그 비린 냄새랑 맛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어. 근데 고기도 닭고기, 돼지고기 안 먹어요. 무조건 소고기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물을 먹는데 해산물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어 딱 배불러. 기분 좋게 배불러. 그때부터. 그러고 이제 좀 노가리 좀 까다가 물론 노가리도 너무 오래 까고 앉아 있으면은 그 업장에 민폐잖아요. 업장에 민폐니까 그냥 한 10 분, 15분 쉬다가 디저트를 가져와. 그래서 커피랑 먹어. 어. 근데 그렇게 먹고 3만 원?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그냥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소고기, 저녁에 초밥 먹으면은 그거 다 해결되잖아. 커피야 뭐 집에서 갈아다가 내려 마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뷔페에서 밥 먹을 때조차 계획을 세워서 먹어야 돼요. 어. 오나님 어서 오세요. 뭔가
계획을 안 세우잖아. 나 같은 사람들은 계획을 안 세우면 그냥 뭔가 그, 그, 그 일정이 없다는 거에 화가 나요. 일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대로 화가 나고, 그 일정을 세워놨는데 그 일정대로 안 되잖아. 그럼 또 화가 나. 진짜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무계획이 곧 계획인 것을. 무계획이 어떻게 계획이야. 없을 무잖아. 그게 어떻게 계획입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미쳐있는 나 이대로 괜찮은가 해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 이건데 좀 키워드릴게요. 이걸 쓸데없는 부분 자르고 쪽지 시험 어제 얘기했습니다. 못 들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객관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객관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나의 객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는 객관성 테스트입니다. 각 문항마다 정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항 개수가 11개고요. 검사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네. 이상하다. 대충 이런 거거든요.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깃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그는 금전 등록기에 있던 것을 꺼냈고 남자는 재빨리 상점 밖으로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림판. 자, 상인이 있어. 한 상인이 있는데 얘가 전깃불을 껐어. 전깃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그게 다르잖아. 상인이 직원일 수 있잖아. 이렇게 계약 관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상인이 직원일 수도 있어.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고 그는 미지수 X라고 합시다. 금전 등록기에 있던 것을 꺼냈고 남자는 재빨리 상점 밖으로 사라졌다. 여기 한 남자가 재빨리 상점 밖으로 사라졌는데 이 사실이 한 경관님한테 즉시 알려졌대요. 이런 상태인데 주인이 전깃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건 팩트죠. 그 남자는 강도였다. 이거는 몰라. 왜냐하면 그 주인일 수도 있어. 상인이 직접 전깃불을 끄고 상인이
직원이라고 했을 때 얘가 불을 껐어. 근데 그 상인이 일하는 가게 주인이 와가지고 이번 달 월세 좀 주시오 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강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금전 등록기를 연 사람은 주인이었다. 이것도 몰라요.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자 남자는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이 만약에 이 남자가 강도라고 가정했을 때 기뻤겠지. 본인의 가장 큰 목표를 이룬 거 아니야. 기뻤겠죠? 하지만 상점 주인이 그냥 자기 금전 등록기 열었는데 기뻐했을까? 그냥 무덤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본인의 지갑을 열 때마다 행복하시나요? 난 안 그래. 우울해져. 지갑 열면.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이건 팩트죠.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으니까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연 건 팩트고, 한 남자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돈을 꺼냈다. 이 주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 주인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잖아. 그녀가 아니네? 그럼 일단 남자네? 금전 등록기에 있던 것을 꺼냈고, 하지만 열고 돈을 꺼낸 거지, 이 그가 주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한 남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금전 등록기에서 꺼낸 것을 누가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고 주인이 돈을 꺼냈어. 근데 상인이 칼퇴근이 마려운 거야. 상인이 준내 칼퇴근이 마려워가지고 재빨리 상점 밖으로 나갔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주인의 돈을 요구했다. 이거는 금전 등록기에 있는 돈의 소유자에 대한 건데, 주인의 돈이냐, 매장에 있는 그 금전 등록기에 있는 돈을 주인의 돈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게 갚아야 될 돈일 수도 있잖아.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상점 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경찰관 3명이다. 이건 아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상인이 주인이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상인과 이 주인과 남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고, 남자와 상인이 같은 사람일 수 있고, 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인이 곧 주인이고 남자가 강도고 경찰관에게 신고를 했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면 그렇다인데, 좀 꼬아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서 누군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낸 것은 사실이다. 그쵸? 누군가가,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죠?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에 있던 걸 꺼냈죠. 이건 팩트. 금전 등록기가 열렸고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다. 근데 10번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 금전 등록기를 열고 꺼내간 사람이 한 명이란 얘기면은 아니다.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금전 등록기를 열고 누군가가 안에서 뭔가를 꺼낸 건 팩트다 하면 그렇단데 그럼 이걸로 가는 게 맞겠다. 문맥이 안 맞는데 이게 10번은 볼까요? 82%. 당신의 객관성 수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거의 없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대부분 선택적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선택적 지각은 오늘 제가 한 지각이 아니고요. 자신이 접하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주관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성 수치가 높을수록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10번 정답 뭐였는지 한번 볼까? 10번 정답 한번 보자. 좀 아리까리했던 게 이 8번도 좀 아리까리했거든요. 이러면 8번이 원래 했던 게 맞았나 보네. 금전 등록기 아니고 남자가 주인의 돈을 요구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금전 등록기가 열렸고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 이러면 한 그 아리까리 했던 거 10번 10번 말고 뭔가 틀린 게 하나 있나 본데 아무튼 뭐 91%에서 한 82% 사이인 걸로 85%인 걸로 매우 뛰어남인 건 변함이 없네요. 다른 거 있나? 객관성 테스트, DISC 성격 유형 검사, 고양이 짤 성격 테스트, 관상 테스트, 정치 성향 테스트, 반응 속도 테스트, 수저 테스트,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 경계성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트, 사이코패스트? 사이코패스, 배치 추론 IQ, 정신연령, 청력 테스트, 간단한 관상, 호르몬 성격, 성인 문해력. 문해력 한번 해볼까?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당신의 문해력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한 10분 걸리네요. 의약품 설명서인데 가장 적절한 야 무슨 그거야? 모의고사야? 이 약은 무슨 약입니까? 이 약은 성인의 인슐린 비의존성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합니까?
처방의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보통 이 약은 1일 1회 일정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목이나 다리에 저류나 부종이 생기는 경우, 누워있는 동안에도 호흡이 짧아지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처방의 지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식후에 복용해야 한다. 식사와 상관없어도 된댔죠. 복용 후에 발목이 갑자기 부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심장병 환자도 복용할 수 있다. 심장병 환자? 이거 얘기 없잖아. 처방의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환자까지는 복용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복용 후에 발목이 갑자기 부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가 가장 맞는 문맥이죠. 다음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나는 올해 입사 5년 차니까 이번에는 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를 최대 괄호일 쓸 수 있어. 자, 그러면은 계속 결근 없이 근속했다고 치자고요. 5년 차인데 일단 15일은 따놨어. 15일은 따놨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2년 차부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짝수년도 2년마다니까 홀수년도가 되겠네요. 3년, 5년, 7년이 되겠네. 그러면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 차야. 1년 차는 15일이야. 근데 1년 이상 2년, 3년, 4년, 5년 근속을 했잖아. 그러면 2년 차까지는 15일이야. 왜냐하면 매 2년에 대하여 근데 계속 근로 연수잖아. 1년을 초과하는 연수 매 2년. 그럼 2년부터네요. 16일, 17일, 18일, 19일. 인데 19가 없네?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네? 15, 16, 16. 야, 연차가 이렇게 짜다고? 계속 집에서 일해야겠구만. 그래서 저는 17일 갔습니다. 다음 견적서를 받은 X물산에서 선택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구매할 때의 구매 금액은 자, 결제 금액 공급가액에 세금을 포함해서 일금 145만원 정. CPU를 주문했고요. 단가 37만원, 공급가액 37만원인데 여기에 부가세 10% 37,000원이 붙고, 중약, 키보드, 마우스, 운영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샀는데 세금 포함이네요. 지금 이거 성인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유효 견적 기간은 결적 일자로부터 5일이고 발주일로부터 1, 3일 이내에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조립 비용은 5만원이고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발주 시 별도로 청구됩니다. 운영체제 설치는 선택 사양으로 선택 시 추가 비용 2만원 세금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 소프트웨어 29만원 선택 사항이 이거랑 조립 비용 5만원이 있겠죠. 근데 위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발주 시에 별도로 추가가 된대. 그럼 어쨌든 총 견적서는 145만원이지만 내가
그 물건을 발주를 넣고 줘야 되는 돈은 150만 원. 거기서 29만 원이 선택 사양이라 빠져요. 아니네. 아, 이거 설치. 아, 그럼 2만 원 빠지는 게 맞지. 근데 선택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이잖아요. 어? 이상한데? 145만 원에서 145만 원에서 선택 사양을 선택 안 하잖아. 리타이어. 선택 사양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2만 원이 빠지면 143만 원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143만 원에서 조립비용 5만 원이 있잖아. 그러면은 148만 원이어야 되는데? 선택 사양을 선택하지 않고라네. 배송비가 있나? 배송비가 있나? 자, 결제 금액이 145만 원인데 여기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5만 원이 있어요. 그럼 150이잖아. 150에서 추가 비용 2만 원이 선택 사양인데 그럼 148만 원이 맞지 않아? 이거 뭔데? 문제가 잘못됐나? 문제가 잘못됐나요, 이거?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일단 148만 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147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얘들아, 세금도 아니야. 세금 포함이야. 선택 사양에 세금 포함돼 있어. 다음 글을 바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편도 4차선 도로에 4차로를 달리던 자동차 B가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A에게 들이받치는 접촉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A의 운전자는 B가 정지 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B의 일반 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B의 운전자는 A가 무리하게 진행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A의 일반 과실이라며 맞섰다. 이 사고를 심의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이하 과실비율위원회는 후행하는 A는 전방에 정차 중인 B가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나 평소에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 며 B의 과실을 7, A의 과실을 3으로 판단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이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자, 어쨌든 B의 과실이 더 높은 거죠. 정지 신호 없이 정지하고 차량의 문을 열게 한 차량 운전자,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서행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 평소에 전방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 제끼고 이거죠. 정지 신호 없이 정지하고 차량의 문을 열게 한 차량 운전자. 다음은 KTX 열차의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설명한 내용이다. 두 중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이 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부산 구간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 총 구매 금액은 자,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는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어른이
할인되면 35,000원. 근데 애는 할인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애들은 6만 원이고 어른이 7만 원. 둘둘이니까. 가 아니야? 6, 7 하면 13, 26만 원. 왕복이니까. 왕복이니까 26만 원. 다음 중 혼인신고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이 출석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뛸 거면 그 증거를 가져와라. 그 이 사람의 신분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래야 인정해준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 이해한 사람 찾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네. 자,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여기 있죠. 잘 돼 있고 결혼식을 올린 후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경우에도 그 나라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는군. 신혼여행을 해외로 간 게 아니고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이란 얘기가 붙어있죠. 다음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 의존할 때 기억에서 리을 중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 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얘들아 이거 알아놔야 돼. 너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하면 진짜 큰일 난다. 싫어도 알아야 돼요. 읽어볼 시간 정도는 벌어야겠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니까 잠 온다. 새 졸려약 좀.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빌린 사람이 그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반년 내지 한 달 전까지 저 이제 계약 갱신 안 할 건데요? 하면 그거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는 거야. 반대로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그 새 들어와 사는 사람한테 한 달 전까지 그 방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그냥 계약 갱신하는 거야. 그 얘기고요. 갱신 거절의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종하기 전에 님들 저 방종할 거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오늘 좀 피곤한데 얼른 방종해야겠다 해서 여러분을 나가게 만드는 거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긴 거 읽었더니 졸려. 2019년 1월 1일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양 당사자가 20년 1월 1일에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경우, 19년 12월 15일 1년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20년 6월 14일까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에? 20년 12월 1일에 1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월세를 3번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에? 일단 기억 같은데 밑에 거가 말이 안 돼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 20년 12월 1일에 만료되는 2년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1월 30일까지 갱신 거절 및 계약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데 묵시에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례잖아. 정신 돌아왔다. 묵시에 갱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니까 기억에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볼 때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멕시코만에서 데워진 표면 해류는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북극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해류는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와 만나 열을 뺏기다가 결국 북극해에서 수심 2km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대륙 내부에 있는 러시아의 고위도 지역 기온이 영하 20도일 때 같은 위도상의 노르웨이 해안 지역 기온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발음 테스트가 돼버리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노르웨이 해안 지역이잖아요. 노르웨이 해안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을 지나면서 차가운 대기를 만나서 열을 뺏긴대요. 그래서 북극해에서 수심 2km까지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 차가운 대기와 만나 열을 뺏기는 거니까 더 낫겠지? 더 낫겠지? 아무래도?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파악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가치 판단에만 관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눈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거죠.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죠. 뭐 엄밀히 따지면 악어와 악어새는 서로가 없어도 뭐 존속이 가능하지만
상호 보완적이 맞고.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결과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고, 반대 입장에서 쓰여진 글을 읽을 때는 억지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거야.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맞지 맞지. 그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데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은 그거 안 맞춤법 조심해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자, 사람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아니죠.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강화한다. 반대되는 입장의 글은 기억하지 않는다. 비논리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 문맥은 그 자신의 주관적 입장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글을 기억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3번, 4번은 아니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품 광고 중에는 소비자의 괄호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는 티저 광고가 있다. 티저는 감질나게 하다, 애를 태우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티스에서 나온 말이다. 감질나게 하다, 애를 태우게 하다. 이거는 의구심? 의구심은 아니잖아. 호기심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볼까요? 평균이라는데? 당신의 문해력은 평균입니다. 일반적인 문서를 읽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고급 문서 독해력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저 가방끈 되게 길거든요. 가방끈 되게 긴데. 이거 해볼까? 좀 지루한 거 많이 했으니까. 링크는 여기에 있습니다. 테스트 하러 들어가시면 있고요. 이거 해볼까? 사이코패스 테스트? 좀 머리 아픈 거 위주로 2개 했으니까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합시다. 본 테스트 문답은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제시한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품행 장애 중에서도 특히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대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써져 있는데 문항수가 25개인데 검사 시간이 5분이네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좋다.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얘들아 테마파크 같은 데를 가서 유원지를 가서 롤러코스터 뭐 바이킹 이런 어트랙션 타잖아. 저는 그런 거 타면은 그냥 앉아서 무표정으로 타거든요. 그건 좋은 건 아닌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서 되게 그런 사이코패스들 있잖아. 다른 의미에서 사이코패스들 있잖아. 막 옆에서 막 엄청 무서워하면 그거 보고 즐기는 사람들. 자기는 잘 타니까 어트랙션 못 타는 사람들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변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놀면 맨날 듣는 소리가 제가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감흥이 없어? 아니 개노잼이네. 왜 이렇게 감흥이 없어 사람이?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걔 싫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아. 그냥 타면 타는 거라.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회가 안 그렇겠냐마는 결국엔 파이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렇잖아. 당장 방송만 봐도 얘들아. 시청자 수는 정해져 있어. 시청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내 채널 시청자를 늘리려면 다른 채널 시청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가 10,000명 있고 스트리머 라이버가 1,000명이 있어. 근데 나는 내 방송에 한 5,000명 오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다른 사람을 짓밟은 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해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보통 그런 편이에요. 보통 그런 편이에요. 여태까지 11갑자 인생을 살면서 뭔가 원하는데 얻지 못했던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위험한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위험한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진짜 뭐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 뭐 돈 많이 주면 나쁘지 않죠. 돈 많이 주면 해야지. 어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마음은 아픈데 마음은 아프지. 마음은 아픈데 약간 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 아픔의 원인을 빨리 해결해 주려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MBTI 쪽 얘기긴 한데 어떻게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어떡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부장이 나한테 개지랄 했잖아. 나 너무 힘들었어. 이랬다고 치면은 부장 그거 내가 뒷산에 묻어줄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부장이 너한테 왜 지랄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 후자예요. 자신을 포장하여 자랑하고 다닌다.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되게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막 나 이거 할 줄 안다. 너 집엔 이런 거 없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혼자서 할 줄 아는 거 하고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와 비령님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하면은 그렇죠? 접니다. 그러는 편이라서 이거는 중간.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니지.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없다. 이건 약간 그래요. 약간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PD님이든 감독님이든 연출자든 어떤 창작 미디어 매체를 만들면서 자 여기서 우셔야 됩니다 하는 심파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시면 돼요. 그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봐도 약간 감정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울면 되는구나. 그걸 느낄 때쯤 이제 한 저기 뭐 제가 뭐 D14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치면 한 저기 한 E16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어디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렇지 않다가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다. 글쎄 아무렇지 않지는 않죠. 뭐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뭐 찝찝하긴 하지. 마음이 아주 편치 않지. 계획을 잘 세우지 않고 항상 즉흥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지. 필요에 의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모르겠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뭐 이 사람이 죽을 바에 내가 죽는 게 나아? 그 정도의 다른 사랑하는 뭔가에 이입해 보라고요.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태블릿?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당장 돈이 없어.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이 태블릿을 당근마켓에 컴퓨터는 안 되지. 그럼 그렇지 않다지. 야 컴퓨터는 밥줄인데 컴퓨터는 밥줄인데 안 되지. 태블릿까지는 괜찮은데 괜찮은 제안이 있으면 오래된 계획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얼마나 괜찮은 제안이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한 5년짜리 계획을 한 지금 3.5년 정도 진행을 했어. 근데 갑자기 내 5년짜리 계획의 목표를 3개월 안에 이루어주겠대. 대신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3.5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 근데 어차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 내 계획으로 가면 1년 반을 더 해야 돼. 근데 괜찮은 제안대로 하면 3개월만 더 있으면 돼. 남은 1.2개월 동안 1년 2개월 동안 다른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답니다. 고통받는 동물 마음 아파. 전 진짜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물론 인과관계 없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통받는 분들은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뭐 회사에서 뭐 잘못을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대차게 혼났다 해가지고 나 오늘 부장님이 이러면은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동물들은 얘네는 진짜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인데 물론 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서 토끼가 고통받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막
약간 사람에 의해서 동물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좀 그래요. 말도 못하는데 냉담하고 타인이 말하는 것에 쉽게 공감하죠.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공감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였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게 나의 공감 방식이었어.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어, 공감 능력 많이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책임감이 부족한 편이다. 글쎄요. 책임감이 부족한가? 얘들아, 책임감이 부족하면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방송이랑 외주 작업을 겸직을 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자극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긴 하지. 어느 정도 자극은 필요하지. 남에게 빌부터 살아도 상관없다. 그 빌붙는 대상의 형편이 어떤데? 빌붙는 대상의 형편이 어떤데? 이걸 알려줘야지. 아니 막말로 그 일을 안 해도 주식 배당금으로 월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면 좀 빌붙어도 되잖아. 그 정도면 그 식탁에 수저 한 세트 더 놔도 지장 없잖아. 근데 반대로 막 정말 힘들게 막 하루에 16시간 투잡 뛰면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빌부터 사는 건 그건 안 되지. 근데 주식 배당금으로 몇천만 원 막 페라리 타고 다니고 부가티 타고 다니고 막 집에 화장실 4-5개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빌부터도 되지. 질문이 애매하네요. 중간으로 합시다. 자제력이 부족한 편이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가? 작업실 가고 싶은데 그거 작업실에 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이것저것 되게 생각할 게 많아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자제력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원래 배달 음식을 여러분 제가 원래는 진짜 안 시켜 먹었거든요. 원래 배달 음식을 되게 안 시켜 먹었는데, 그 돈이면 야 뜨끈한 국밥을 먹지. 그 마인드로 살았었는데 요즘에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단계 계속 땡기더라고요. 어릴 때 나쁜 짓을 자주 하였다. 저 생활기록부 보면 여러분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어쩌고 저쩌고 다 써 있습니다. 어릴 때 되게 얌전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사고는 안 치고 다녔어요. 목표는 장황하나 실행력은 낮다. 아니? 아닌가? 요즘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요즘 좀 실행력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데뷔 1주차보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실행력이 낮아지긴 했어요. 충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니, 절대로. 저는 기상부터 취침까지 모든 일일 계획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깨도 상관없다. 이 이익이 얼마 정도인데? 이 이익이 얼만데? 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중요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 치고 토요일 아니 금요일 오후 8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회식을 한대. 그래가지고 이거 짤도 있잖아. 자기야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영화 보러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부장님이 회식하재. 아니 그럼 나는 지금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한우비 페레 다녀와. 그거 짤도 있다고. 어느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해볼까? 한우비페 같은 소소한 거 말고? 자, 여러분이랑 저랑 금요일 8시에 같이 이제 시청자 참여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기대하고 있었어. 근데 그 8시에 집 앞 공원으로 나오면 어떤 미친 사람이 한 10억을 뿌린대. 10억을 5만원권을 막 겁나 뿌린대. 아이고! 강봉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뭐 하고 있었냐면 남해분들 반갑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하고 있었고요. 오늘 테스트 이것저것 하는 날인데 네. 아무튼 하던 얘기 계속 하면은 뭐 사이코가 아니라요. 사이코가 아니라 그 일본어 사이코 맞죠? 최고란 뜻이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8시에 우리끼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님들 집 앞에 공원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5만원권으로 10억을 막 뿌린대. 그럼 나보러 올 거야? 아니잖아. 5만원 주우러 가. 왜 나보러 와? 한우 뷔페 그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성적인 행동에 빠져든다. 성적인 행동. 성적인 행동? 저 약간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무성욕자냐고. 무성욕자라는 소리도 들어봐가지고 그런가? 기간이 짧은 많은 연애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그 짧고 굵은 연애에 끌리냐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여러분이 뿔이 아플 이유가 없는 게 저는 비연애 비혼주의이기 때문에 야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뭐 누가 누굴 챙기고 살려고 연애를 해. 안돼. 범죄적인 재능이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에 관심이 많다. 약간 그런 생각은 많이 했거든요. 되게 그 뭐 소년탐정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일 맞냐? 김정일 맞냐? 아니 잠깐만 소년탐정 뭐였지? 김전일 김전일 맞죠? 아니 다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다른 분이 생각이 나서 소년탐정
소년탐정 김전일 그거나 뭐 코난 같은 거 가끔 유튜브에 막 올라온단 말이야. 유튜브에 올라와서 보면은 약간 저거 저랬으면 안 걸렸을 텐데 라는 생각은 가끔 해요. 막 밀실 살인사건 이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 그런 거 나오면 저거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 약간 재능이 있어 버릴지도. 약간 재능이 있는 걸지도. 자, 뭘까요? 사이코패스 지수가 완전히 낮지는 않습니다만 경계선에 가까운 타입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이코는 아니래요. 사이코패스는 아니랍니다. 그럼 뭐 딱히 개선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거 여러분들도 해서 이 해시태그에 이거 방송 안 보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이 해시태그에 여러분이 나온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재밌겠다. 객관한 테스트. 제가 했던 거. 객관한 테스트, 문해력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해당 해시태그로 올려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리뷰하고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또 MBTI는 그 보나마나 그냥 그거일 거고 ISTJ 90% 나올 거고 이상형 테스트는 비연의 비혼주의가 이상형 테스트를 하는 것만큼 그게 없고 찐따 테스트라는 게 얘들아 찐따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 해볼까? 보치 테스트가 있는데요. 당신은 보치일까요? 아싸일까요? 보치 자가진단을 시작하려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실 찐따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어서 여러분 보치로 대체합시다. 목소리가 어눌한 편이거나 사람들이 자주 되묻는다. 목소리가 어눌한가요 제가? 어눌한가요? 어눌한 거는 이런 거 아니야? 목소리가 어눌한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보치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요? 어눌한 편인가? 약간 딕션이 안 좋긴 해. 제가 딕션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발성은 되게 똘망한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송할 때는 오히려 말할 때 발성이랑 발음에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주 되묻진 않네. 그러면 아니다. 학창 시절에 수련회 또는 수학여행에 참석한 경험이 별로 없다. 이거 야 얘들아 이거 진짜 너무 보치한데.
약간 내가 상상했던 그 수준이 아닌데? 어나더 레벨인데 이게 문항이? 학창 시절 왕따였던 기간이 있다. 아니요. 어라라.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아니요. 이성에게 오타쿠 짤을 보여주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아니요. 누군가에겐 삶일 수도. 누군가에겐 삶이었을 수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를 눌렀다. 미안합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예. 에이, 설마 목소리가 어눌하거나 목소리가 어눌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되묻는데 학창 시절에 수련회 또는 수학여행도 안 가봤고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고 이성에게 오타쿠 짤을 보여주다가 거부당하며 특정 애니메이션을 6개월 이상 시청한 적이 있고 근데 이건 있는데? 특정 커뮤니티를 1년 이상 해본 적이 있고 이성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으며 이성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에이. 장난이고요. 진짜 있어. 장난입니다. 연기입니다. 잠깐 이거 너무 그 야리 돌림한다고 속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했었더라? 특정 애니메이션을 6개월 이상 시청한 적. 이거는 예전에 그 투니버스에서 원피스랑 명탐정 코난이랑 짱구는 못 말려 할 때 6개월 이상 시청했고요. 한 3년 근속 시청한 것 같은데. 그 특정 커뮤니티를 1년 이상 해본 적이 있다. 이거는 그 애초에 커뮤니티 같은 걸 잘 안 해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그 무슨 독 중독된 거 마냥 도트딜 들어온다니까? 피가 틱틱틱틱 소리 나면서 까인다니까? 그게 현실 한정이 아니야. 온라인에서도 사람 많으면 기빨려. 이성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없진 않은데? 이성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 없진 않은데?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스포츠를 오히려 내가 애들 모았던 것 같은데? 내가 애들 꼬셨던 것 같은데? 특정 애니 캐릭터의 생일을 축하한 적이 있다. 애니 캐릭터가 생일이 있나요? 있겠지. 있겠지. 비량이도 생일이 있는데. 있겠지. 길 가다가 사이비 종교 또는 비슷한 것에 포교 활동에 진지하게 응해본 적이 있다. 이건 있어요. 진짜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약간 이 사람이 이거 끝까지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시간도 많겠다. 시간도 남아 돌겠는데 마침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 근데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벙찌시던데.
벙찌시던데. 어 아니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그 어디 좀 멀리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그 배차 시간 되게 길 때 있잖아. 왜 그 방금 출발해 가지고 한 8 분, 12분 이렇게 길게 남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딱 얻어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뭐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없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뭘 보기에도 좀 애매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멍하니 앞에 스크린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인상 좋은 여성분이 오셔 가지고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다. 도를 아십니까다. 왜냐면 연령이 약간 길을 물어볼 연령은 아니셨거든요. 뭐 20대 초반 중반 정도 돼 보이셨었는데 그럼 20대 초중반이 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어.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데.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도를 아십니까다." 어 "Do you know 도맨이다." 해 가지고 도민맨이다, 도민맨. 해서 얘기하는 걸 계속 그냥 듣고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원초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분의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잠깐 벙찌시더니 그 같이 공부해 볼 생각 없냐고. 그 자기네 스터디가 있는데 꼭 오셔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저 바빠서요." 그러고 지하철 와서 갔어요. 어 그래서 있다 없다 물어보면 있긴 해요. 자 다음 옆길로 좀 샜는데 "공공장소에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거나 오타쿠스러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일식? 일식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듣기엔 제가 그거 쓰거든요 아직. 그 요새 다 쓰는 그 연두색 어플 있잖아. 그걸 안 쓰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쓰고 지니뮤직을 쓰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어도 없어. 공공장소에서 씹덕 노래를 듣고 싶어도 없어 지니뮤직엔. 스포티파이인가? 그걸 거예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헤어스타일을 본인이 선택한 적이 드물다. 저는 그 저는 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앞머리 얼만큼 해 주시고 눈썹 밑에 몇 센치 해 주시고 그게 지금 이 머리입니다. 매번 그냥 피곤하실 정도로 요청 사항을 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 활동해 본 커뮤니티가 2곳 이상이다. 커뮤니티를 안 하는데 3년 이상 지난 과거의 추억에 집착한 적이 있다. 지나간 거 생각해서 뭐해? 뭐 돈 줘? 아니잖아. 학창 시절 혼자 밥을 먹은 적이 자주 있었다. 이거 제가 의무 교육 받을 땐 혼자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무 교육을 벗어나고 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선 혼자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렇다. 학창 시절 방학 중 친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다. 이미 혼밥 마스터장. 지금 뭐 집에서 맨날 혼밥하는데. 학창 시절 방학 중에 친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다. 제가 워낙에 집을 좋아해서 워낙에 집을 좋아해 가지고
불러도 안 나가기는 했거든요. 학창시절 친구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다. 애들하고 거의 노래방에 살았죠. 노래방에 살았죠.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만든 적이 있다. 잠깐, 이 커뮤니티라는 게 혹시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 말고 스트리머 친구들도 포함되나요? 그럼 그렇단데. 그럼 그렇단데. 그냥 애매하니까 약간 그렇다로 할까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봤다. 아니요. 사회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급 임원을 한 적이 없다. 해봤고요. 인터넷 고유의 말투를 자주 쓴다. 저 자주 쓰나요? 그냥 안 쓰진 않는 것 같아. 현실보다 인터넷에서 말이 더 많다.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짝사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한 적이 없다.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떡하죠? 인터넷 용어는 안 쓰지만 그거보다 더 다채로운 어휘를 쓰는 슈레딩거의 게릴라뱅. 방송을 켜서 관측하기 전까진 그날 게릴라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낀다.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저장한 적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저장한 적은 없고요.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요. 집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말이 더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방송을 하다 보니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다. 아, 근데 요즘 좀 있는 것 같아. 하나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집중을 못 하겠어. 자꾸 옆길로 새. 개찐따. 찐따들을 보며 비웃으셨겠지만 당신도 찐따입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저도 보치입니다. 저도 보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보치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도 보치예요. 보치들을 보고 비웃진 않았지만 저도 보치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런 척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100회 연속 무료 뽑기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100회 연속 무료 뽑기는 좀 아니지. 뭘 뽑을 건데. 그래서 그렇고요. 아, 재미가 있었다. 천장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100회 무료 뽑기를 계속 뿌려댈 거면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게 있는 거지? 나도 트리플 S 강비량을 뽑을 수 있는 기회인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 몇 가지 진행해 봤는데요. 이거 보치 테스트도 여기 해 놔야겠다. 이거 소행성분들은 그 리트윗 해 가지고 다른 소행성분들 보실 수 있게끔 리트윗 끌어올 좀 부탁드리고요. 보치 테스트를 추가를 해 놔야겠다. 아까 올린 거에. 해 주시고 아유 재밌었다. 재미가 있었다.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함? 이제 뭐함? 모함모사로 전직하자고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알차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목도 살살 아프고 아, 내일은 저기가 있네요. 내일은 도박묵시록 다굴이라는 스팀 게임이 있고, 내일은 아마 한 20시에 진행을 할 건데, 좀 땡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땡겨지게 되면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8시에 방송하면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애매해져가지고, 내가, 방송하다가 막 당 떨어지더라고. 방송하다 당 떨어져가지고, 방송을 좀 아싸리, 오늘 4시에 해보니까 괜찮은데요? 4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 시간으로 옮길까 싶기도 하고, 원래 한 8시가 고정이었는데, 이제 해 떨어지고 나서 방송하면은 민원 수집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싸리 그냥 그 뭐 직장이나 뭐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수업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4시 뭐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지금 다른 렉시드 다른 멤버분들이 8시 9시 이때 많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누군가는 희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희생해서 식곤증인 듯. 오늘 날도 흐릿흐릿하잖아. 날도 흐리해가지고. 아무튼 예. 그럼 뭐 할 게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 유튜브 쇼츠나 한 편 더 뽑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도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네, 아마 가가지고 저기 뭐야 유튜브 쇼츠 편집 좀 하고 아무래도 좀 자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잠이 너무 쏟아진다. 그 트위터에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그거 테스트 해가지고 해시태그 포함해서 결과 공유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내일 도박묵시록
다구리 스팀 게임으로 한번 달려볼 거고요. 내일 한 2-3시간 할 것 같은데 그거 하게 되면 플레이 타임이 꽤 길던데. 예. 그리고 난다っけ? 뭐였더라? 아,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작업실 거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도 빨리 그 작업실 구하면 아무래도 그 방음 설비가 다 돼 있는 작업실로 이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시간에 상관없이 막 지금보다 더 높은 텐션으로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지금 계신 분들이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이 보고 싶어 하셨던 노래 방송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장점들이 많은데 단점은 월세. 그 월세 때문에 지금 겁나게 고민 중입니다. 장점이 되게 많은데, 06님 어서 오세요.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월세가 너무 커. 월세라는 단점 하나가 모든 장점을 다 씹어먹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거는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나가서 현금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라이브 시간이 더 줄어들 거고, 아니면 지금 영상이랑 디자인 쪽 일을 때려치고 밖에 나가서 현금 채굴을 하고 월세를 내서 라이브를 하는, 뭐, 잘 쇼부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네, 저는 여러분 테스트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많이들 올려주시고, 저는 그럼 인자 즉이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라이브였습니다. 안녕. 즐거웠습니다.